장관님, 7월 달 우리가 유네스코 사도광산 등재 우리가 허용을 했을 때 우리가 내건 조건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전체 역사를 써라. 그리고 강제 노역에 대한 전시물 설치해라. 그 진심 어린 추도를 해달라. 세 가지였죠. 네. 네.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100% 되지도 않았고 이번에 그 추도사 내용은 훨씬 저희들 기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님, 그 강제 노역의 전시물, 아이카 향토 박물관에 거길 갔을 때 이게 강제 노역을 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강제 노역보다는 가혹한 그렇죠. 노동 환경에도 초점이 맞춰 있는 전시물. 가혹한 환경, 임금 조건이 불리하게 했다. 이런 것만 있지 강제 노역이라는 것은 강제성, 강제 동원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진심 어린 추도를 했는데 지난 11월 24일 이쿠이나 아키코가 한 이 내용, 내빈 인사말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 한반도에서 온 조선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이게 추도사입니까? 이게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참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진심 어린 추도사면은 이게 무슨 역사 해설 설명서를 던지는 겁니까? 아니,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 어린 추모라고 하면은 반성이나 사죄나 유감이나 뭐가 있어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박진 장관께서 계속 해왔던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물컵에 반을 채웠으니 일본 측에서 반을 채워달라. 그런데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엎질러 버렸다. 물컵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난 2015년도 하지마. 그 광산 유네스코 등재할 때 똑같은 식으로 2번 연거푸 당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그때도 잘 아시죠. 하지마 광산 등재할 때 우리가 뭘 요구했습니까? 강제 노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려달라고 그랬죠. 사토군이 대사, 유네스코 대사는 강제 동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정보유통센터라는 것을 하지마 광산에서 한 1000km 떨어진 도쿄 신주쿠에다가 산업유산정보센터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장관님? 저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강제 노역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본 측의 어떤 문구나 표현이 있습니까? 보고 받아보셨어요? 전시물에 들어가야 될 최소한의 문구는 합의돼서 세계유산위원회 수석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수석대표의 발언만 있지 어떤 그 정보센터요.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가보면 강제 노역이라는 말 없습니다. 가혹한 차별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미화를 시켜놨어요. 축소하고 왜곡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번 2번 당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2번을 당합니까? 당한 이유는 뭡니까?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왜? 협상을 위한 협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당하고 지난번에 당했다. 연차로 당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아니 우리 주일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은 이쿠이나 아키코가 정무관이 3명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교토통신에서 보도가 있었다. 그러면 그래 설사 그게 오보라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추도사를 딱 받아보면은 추도사 내용이 너희들이 진심 어린 추모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조율을 하고 아니면은 추도식 날짜를 연기하든지 뭔가 이 외교 실무 현장에서 돌파를 해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맨날 이시바 시계로 하고 뭐 대통령하고 뭐 기시다 후무경하고 만나서 뭐 역사가 어떻고 뭐 하더라도 진짜 실무선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대사관의 외교가 너무나도 주변 외교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고 자꾸 책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책임 통감하시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장관님 그 뭐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그 공사 하나 불러다가 한마디 하고 끝냅니까? 저 같으면요 박철희 대사 소환을 하든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이상의 조치가 나와야죠.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우리 측의 조치하고는 엄청난 인식의 갭이 있다는 거. 저 유아야 외무대신을 만나서 예. 강하게 그 유감 표명했다는데 우리 외교부에서 유감 표명 없었다고 또 보도했습니다. 글쎄 거기에 뭐 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제가 상황 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날짜, 그날 개최된다는 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24일요? 네. 24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10월 말에 처음 들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최종적인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서 계속 11월 20일까지 공식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공식 발표 되기 전까지는 가늠하고 있었는데도 만다. 국회가 사후적 통제하는 곳만은 아니거든요. 네. 만약 일찍 보고를 하셨고 같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거 대비를 해달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당 간사님이나 여당 위원장님, 여당 의원님들께는 관련 내용 공유하신 적 있습니까? 뭐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지만 차관이 수시로 여야 의원님들께 전화드리고 그런 것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관련 그 날짜에 대해서 개최된다. 개최된 아니라고. 날짜는 조기 확정이라는 저희 목표가 있었는데 9월 달에도 어렵다 그러고 10월에 총선이 예. 있으니 그러면 24일 개최 사실,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난 뒤에 여당 의원님께는 보고 드렸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 드린 적은 없고 다른 경로로 보고를 일부 의원님들은 한 겁니까? 일부 의원들께는 보고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을 가능성이 있다. 야당에게는 보고하지 않으신 거고요. 아니 뭐 확정되지 않은 거를 어떻게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야당 의원은 확정된 이후에 일본과의 비밀이라는 게 결국은 좀 차별적이네요. 여당 의원에게는 보고해도 되고 일본 간의 신의는 결국 야당 의원에게만 비밀로 하면 지켜지는 그런 겁니까? 민감성에 따라 좀 다르겠죠. 아, 민감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에게는 보고하면 안 된다. 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협상 안 하니만 못할 만큼의 정말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입니다. 협상을 안 했더라면은 이런 참사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국민께 자랑하고 성과를 내세우셨는데 그 주체로서 사실은 뭐 이거 사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예견된 수순이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또 이 얘기를 질의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예견한 질의만 해도 의원님 1인당 4-5번 이상은 될 겁니다. 본상임 위장에서도. 그런데 빤히 보이는 길로 끝끝내 가셨습니다. 장관님 어떤 책임지실 거예요? 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습니다. 어떠한 책임이라는 것은 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입니까? 뭐 그거는 뭐 판단해서 하시겠죠. 스스로가 의사를 먼저 밝히시는 것도 저는 있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일본 관계로 심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직접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다.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강제성이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제기하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소한의 면피성 아니면 회피성 대응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정서는 지극히 부정적이고 또 이 정서는 계기에 따라서는 크게 발화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러한 어려운 내외적 여건 속에서 과거 문제도 다루고 또 현재와 미래의 협력도 열어가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국내 정치적인 기량도 보여줘야 되고 또 외교 교섭의 기량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봐온 것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론을 모으고 국회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도 어려울 터인데 정부 혼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밀고 나가고 일본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면피성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미화해서 우리 위주로 해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세일즈 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이런 방식이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불참이란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에 추진해온 정부의 대일 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외교부나 장관의 문제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전체의 대일 정책의 문제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대일 정책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바꾸고 여론도 더 수렴하고 야당하고도 소통하고 일본의 호응도 더 끌어내는 노력도 하고 그래야지만 한일 관계를 발전적으로 끌고 갈 동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